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3월 2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미세먼지는 있었지만 따뜻한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주말 상간에 유럽발, 은행 또 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장이 무난하게 상승 전환했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국지적인 어떤 악재라든지 은행권에 이제 한정된 좀 악재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은행권의 문제들은 차후 이제 긴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경제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는 봉합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이제 연결되진 않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 상황 자체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최근에 또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구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에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또 이제 공장 건립 이제 발표 자체가 화두가 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증시에 완벽하게 좀 반영이 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 또 IRA, 미국 IRA 이제 세부 지침들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섹터 또 이제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 영상 전에 올려드린 게 LNF 기사를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시 요걸 조금 이제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는데요. 기사를 좀 제가 더 세심하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0.3%, 다우 0.3% 상승, 다우가 0.4% 상승에 S&P 500도 0.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의 이제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가 4.6% 빠진 데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미국장 마감이 된 셈인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은행권의 이제 폭락에 의해서 1.8%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부분은 은행 업종 지수, 유럽 스톡스 은행 업종 지수 장기 평선 부근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이슈가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었던 사태였죠, 사실. CS 도이치뱅크가 이제 가장 위태로운 어떤 은행 기업이었고 지난 수년간 계속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좀 위기가 현실화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막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의 끝단에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또 다소간 어떤 명분이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좀 띄고 있는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장기 평선까지 안 내려가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전개하면서 매크로적으로는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떤 우려사항은 없는 것 같고 도이치뱅크도 이게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양봉 전환됐고 거래 터지면서 또 저점을 형성하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은행들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빠지죠. 결국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런 부분들이 기업들 실적 안 좋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다 반영됐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위기, 공포, 이런 것들 파산 이런 것들 소식 듣다 보면 이제 겨우겨우 참았던 그 물량들을 던지거나 이제 털리게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안 빠진다. 이게 더 정확한 거다. 저런 것들이 이제 더 확산되거나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돈의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문제가 불거질 거였으면 이건 박살나는 거죠.
지수가. 근데 미국장도 견조하고, 예, 한국장 보시면 완전히 견조하죠. 뭐 그런 것 보면 문제로 불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나스닥 증시도 뭐 큰 변동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 미국에서의 어떤 은행 뱅크런도 사실 그게 뭐 부실 자산 갖고 있었던 거 아니고 또 안전 자산 미국 국채 갖고 있던 게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약간 좀 시점의 불일치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큰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볼 문제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크로적인 안정화 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룸이 별로 없다는 것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한국 시장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근데 연준의 말을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도 뭐 계속 속아왔잖아요.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다. 그 얘기 듣고 방심하고 있다가 1년 동안 금리를 4.5% 올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중앙은행이 실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연말쯤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준을 너무나 믿지는 말자, 이렇게 좀 예를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라든지 시장이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면 바이오 주식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형성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수급 구도로 보면요, 메이저 수급은 바이오를 선택하지 않고 반도체를 선택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면밀히 우리는 메이저 수급들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내에서 계속 선순환 돌리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2차전지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LG엔솔 또 삼성 SDI가 아직 신고가 흐름으로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2차전지 업종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업종 내에서 순환매 돌릴 수 있는 여건과 함께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메이저 수급이 순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내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좀 잘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관련 내용들 체크해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언급을 드리면,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주총 후 이제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에서 뭔가 좀 궁금했던 게 많이 질문되어졌고 또 대답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LG 솔루션은 그 테슬라와의 뭔가 협업, 가시화적인 부분이 가장 큰 메인 이슈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 증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통 배터리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거 LG 솔루션 아니면 이거 해결 못한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 중인 오창 인공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의 본격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결국 이제 그 지난 6월달에 이제 재검토한다. 공장 설립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미국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조만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정할 텐데,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는 이제 발언을 했었죠. 어쨌든 이 부분은 그 7.2조 단독 공장을 건립한다는 수속적인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도요타하고의 합작 공장 설립이나 수주 논의가 뭐 작년에 이제 기사가 됐었죠. 도요타도 이제 LG하고 손을 잡는다. 파나소닉만으로 안 되고요. 또 이제 향후 이제 결국 이제 기술력이든 여러 가지 증설 어떤 그 포텐이든 결국 이제 LG 엔솔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요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계속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이제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 양산 시점과 관련해서 올해 ESS용이 일부 나오고 전기차용으로는 25년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 애리조나 이제 증설 발표는요,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루시드 등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기존 이 투자할 걸로 예상했던 금액 대비해서도 지금 한 4배 정도 되는, 원통용은 2배 정도 되는 어떤 규모의 캐파 증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에 이제 반영되지 못했던 시세, 이제 주가 시세 반영은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재 업체들도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캐파에 대한 확대 부분, 이런 어떤 가이던스 부분이 상향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LNF가 금요일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일 배터리 패권 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다 해서 LG엔솔은 미국 애리조나드 퀸크릭에 7조 2천억을 투입해서 원통형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총 생산 능력 캐파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 내 독자 배터리 공장 중 최대 수준이다. 해당 금액은 역대 LG 에너지 솔루션 프로젝트 중 최고치이기도 하다. 해서 엄청난 규모인데요. 어쨌든 9개월 만에 LG엔솔은 기존보다 이제 원통용 쪽에서 이제 2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어쨌든 엄청난 또 이제 메이커들의 이제 요청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련의 과정의 배경으로는 고객사들의 강력한 러브콜이 꼽힌다. 원통용 배터리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또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 3사를 주요 협력사로 두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파나소닉, 유럽과 중국에서는 LG엔솔과 CATL로 조달처를 배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RA가 이제 시행됐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나소닉은 이제 캐파업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죠. 그만큼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또 미중 갈등, 또 중국 배터리 이제 선호, 비선호 부분, 그래서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측면에서 뭐 가시권에 있었죠. 그게 이번에 확정이 된 거고, 테슬라, 루시드 등 현지 업체가 수차례 생산량 증대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내 테슬라 배터리를 파나소닉과 양분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는 또 이제 LF 배터리를 또 이제 양산하는 3조 원 투입해서 16기가와트 수준의 공장을 세우는 거죠. 올해 착공에 26년 양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LF 배터리는 뭐 밀도가 낮아서 이제 고성능을 내지 못하고 화재이면 낮지만 그래 약간 좀 보급형 차량이라든지 저가형, 또 이제 뭐 구식 제품, 낮은 기술력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부를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LF 배터리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은 원래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안정성,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제 밀도를 높이는 어떤 방법들, 화학적인 게 아니라 그 뭐 부품 단으로 이제 이렇게 또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글로벌 완성 업체들이 이제 채용을 많이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게 못 되는 부분이 됐고, 결국은 그 국내 이제 3사도, 셀 3사도 요거 이제 개발한다고 이제 발표를 다 했죠. 3사 모두.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만간 또는 NCMA 이제 배터리를 줄여가던 LG엔솔도 LF 배터리 개발에 돌입했고 최근 시제품을 선보였죠. 일단은 ESS 시장을 노리는 부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차후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확장할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LG 솔루션이 이제 IR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올해는 역시나 이제 북미 쪽이 60% 중후반에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 이제 성장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쪽이 한 40% 중반 정도, 또 중국 쪽이 20% 중반 정도의
성장을 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북미 쪽에 이제 이 성장을 LG엔솔이 가장 많이 포지션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사업 전략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첫 번째, 제품 경쟁력 차별화.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 세 번째는 SCM 체계 구축. 네 번째는 미래 준비. 그리고 이제 시장 세그멘트별로 맞춤형 제품 개발 측면에서 LFP도 이제 해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부분에서 이게 LG 화학과 같이 이 부분을 해나가고 있죠. 결국 이제 업스트림 투자 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인 원재료 소싱 체계 구축에서 뭐 전 세계 탑급으로 이렇게 체계까지 잘 구축을 해놓고 있고, 이제 결국 이제 미래 준비는 리튬황 또 전고체 등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 지속 및 외부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배터리 국내 배터리 산업 내에서 좀 중요한 화두가 될 부분이 LF 배터리를 이제 삼성보드 이제 늘려나가고 이쪽도 이제 양산 개발 키워나가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CATL을 이제 볼 때 사실 이 회사도 이제 그 NCM이 메인이고 주력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LFP 메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LFP 쪽에서도 그 셀2P라고 상당히 이제 무게와 가격을 낮춰가지고 성능을 좀 개선시킨 그런 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요걸 이제 많이 적용했죠. 그리고 이제 보급차용으로 이제 많이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보급형 이제 결국 이제 낮은 가격에 어떤 차량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 이제 끊으면서 결국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전기차 이런 어떤 고성능 뭐 이렇게 차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급형을 이제 만들어낸 데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LFP가 이제 많이 팔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이 점유율을 굉장히 끌어올려주고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어떤 역할을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도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요구들도 이제 많이 있으면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어떤 배터리를 이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LFP가 이제 굉장히 괜찮고 보급형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어떤 배터리라는 걸 이제 받고 이제 OEM으로 이제 많이 공급받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서 한국 업체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 3사 모두 LFP를 만들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이제 전기차 낮은 가격을 좀 원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 이제 니즈에 부합된 거죠, LFP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 또 이제 대중적인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고, 그 정도 가격에 하니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LFP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한국 배터리사에게도 이제 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FP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서 또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어떤 소재사로서의 어떤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이 이제 증설 묻고 4배로가 해서 계획보다 이제 4배 늘어난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 공장 증설 발표를 가지고서 제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 22년 4분기 수준 정도 될 거다. 완성차 비수기임에도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됐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좀 나올 것이다고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AMPC 이제 세액공제 효과죠.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를 높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애리조나 이제 결정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26년 1분기 이제 LFP는 가동하고, 또 이제 원통형은 25년 2분기에 가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의 높은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북미 배터리 증설 규모를 늘린 이유는 엠팩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북미 25년 말 생산 능력 240기가와트 시 연간 출하량 100기가와트 시를 킬로와트 시당 35달러를 이제 수혜받는 그런 걸 가정해 본다면 4.3조의 실적 상승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어쨌든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서 향후 수년간 구조적인 성장이 보장이 되고 캐파는 22년 200기가와트시에서 23년 300기가와트시, 25년 54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예정이며 글로벌 탑 10 OEM 중 완성차 업체 중 9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점에서 추가적인 완성차 배터리 조인트 벤처 설립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이제 설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퍼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가시성이 높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53배, 내후년도 34배로 떨어진다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LG엔솔만큼 확실한 기업이 참 없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거의 뭐 신고가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수급의 구도를 보더라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기관이 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5조 2천억, 보험이 4,600억. 근데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는 2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투신 쪽에서는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740억 정도를 순매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상장하고 나서 이틀 동안 공모 청약 받았던 물량 던진 거, 그게 이제 보시면 1조 5천억 3,900원이니까 거의 2조죠. 2조를 이틀 동안 공모받은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걸 다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2조를 거의 순매수했다는 거죠. 상장하고 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이 플러스 2조를 샀고요. 기관이 플러스 4조를 샀습니다. 개인만 그냥 주구장창 팔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연결짓고, 삼성 SI도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많이 체크해 드렸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박스에 들어있었던 이 기간 동안의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1천억, 기관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다음 주는 그 IRA 또 세부 지침 내용이 또 이제 확정되고 또 발표될 걸로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준비됐던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많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사실 뭐 에코프로엠 같이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꺾이거나 붕괴되거나 한 흐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메이저 수급들도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의 대안을 특별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를 어느 정도 좀 차기로 점 찍어두면서 자금을 좀 파킹하는 흐름으로 좀 나타나는데,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들 중에 물려있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물타기 개념이 크죠.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많이 낙폭이 돼 있고, 또 과거 사이클상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라는 식으로 시장 내에서 자금을 돌리는 데 있어서 뭐 반도체밖에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파킹하는 측면들, 그런 흐름들의 수급들이 들어갔다고 생각되고요. 역시나 메인은 2차 전지고요. 그 대안을 지금 찾기 어려우면서 실적과 성장을 동반하는 유일한 지금 현재 강력한 업종은 2차 전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2차 전지, 이거 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상대적으로 못 오르겠지만,
또 그 아랫단에 이제 아직 오르지 못했거나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들, 특히나 신고가를 내지 않은 대형주가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라는 측면에서 볼 때 2차전지의 흐름은 지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단에서도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사실 지금 저평가 국면에 뚜렷하게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빠져나왔지만 LNF 쪽으로는 붙고 있는 거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금을 순환시키고 있다. 많이 오른 거 팔고 덜 오르고 못 오르는 거 사고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자금을 돌리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았던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시세가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중요한 어떤 세부 지침들 나오는 그 기점에 여러 이제 뭐 증설 공시, 조인트 벤처 공시, 뭐 자금 조달 공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가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메이저 측에서는 이제 대중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참고해서 이제 분석해가지고 또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흥분하고, 다 같이 막 추격 매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잘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이전지 움직임들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제가 뭐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마감 영상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이제 펜딩 멤버십, 또 이제 유튜브 멤버십 통해서도 장중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민첩하게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